질량과 에너지. 어디까지 나와요? 오늘 1단원 끝나고 2단원 조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질량, 에너지, 동등성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질량과 에너지가 똑같다. 똑같다는 게 뭔 말이냐면 그냥 같다고. 같으면은 뭐가 달라지는데 이게 원리적으로 똑같다 보니까 질량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에너지로 질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우리 상대성 이론 할 때 제가 언급만 했었어요. 시간 상대적이었죠? 길이도 상대적이었지? 질량도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성계에 있는 애가 우리가 이제 0.8c라고 보면은 여기 이제 멈춰 있는 사람이 이거랑 볼 때랑 조금 다르다. 우리가 관성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0.8c 관성계. 그러니까 얘랑 이 미지의 물질 X의 관성계에서는 자기는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멈춰 있다 생각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멈춰 있는 물체의 질량을 정지 질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살짝 고유 시간, 고유 길이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이제 고유 질량이라고 안 하고 정지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멈춰 있는 걸로 측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M0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성계에 있는 놈이 정지 질량을 갖는가? 그럼 그 정지 질량을 제가 한 3kg다. 이렇게 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볼 때는 저 미지의 물질 X가 오른쪽으로 0.8c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다른 관성계에서 볼 때는 측정되는 질량값은 정지 질량보다는 크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얼마나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 하면은 이 사람이 본 질량값은 정지 질량의 로렌츠 인자 곱한 만큼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그냥 참고로만 기억하시면 빛의 속도 차이가 0.8 차이 나면은 로렌츠 인자 값은 3분의 5가 차이 났었죠? 3분의 5가 나와요? 맞지? 이거 그거였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는데 V에다 0.8c 집어넣으면은 3분의 5가 나옵니다. 그럼 정지 질량이 3kg였잖아. 그럼 이 사람이 측정한 이 미지의 물질 X의 질량은 5kg로 관측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 또한 상대적이다. 그럼 속도 차이가 많이 나면 질량 증가도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맞니? 그래서 우리가 로렌츠 인자 값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질량값, 그 다음에 물체의 이제 속력 차이, 이거 보시면 여기가 정지 질량이고요. 빛의 속도가 C에 가까울수록 질량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속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질량 증가율도 크다. 이렇게. 괜찮아? 다시 돌아와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질량 에너지 똑같다. 질량과 에너지는 똑같더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유도할 수는 없고요. 결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질량이 갖는 에너지는 물체가 갖는 질량의 하필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니까 그 값이 일치하더라. 이 결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E는 MC 제곱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괜찮지?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 우리 이 3kg짜리 어디 갔어? 이 3kg짜리 공이 갖는 에너지. 이거는 이제 멈춰있는 애니까 멈춰있는 애도 에너지를 가진다 해서 이때 에너지를
정지 질량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정지 질량을 집어넣어. 정지 질량에 빛의 속도 30만 킬로미터 제곱, 30만 킬로미터를 곱한 만큼의 에너지 값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멈춰 있다고 에너지가 0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어디 갔어? 얘가 보는 이 녀석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질량이 늘어난 상태니까 정지 질량 에너지보다는 큰 값으로 좀 체크를 하겠죠. 뭐 참고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 괜찮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현상에서 질량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사례가 있냐라고 하면 있어요. 그런 거를 쌍소멸 현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쌍소멸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자라는 물질이 있어요. 세상에는. 맞죠? 전자. 그리고 우주에 보면은 전자인데 플러스를 띠는 전자가 있어요. 그치? 얘는 이름이 뭐냐면 양전자라고 불러요. 양전자. 얘는 그냥 전자. 이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우주에서 이 감마선이라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현상이 실제로 우주에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인 질량. 여기서 질량이란 건 질량을 가지려면은 기본적으로 입자여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입자로 에너지를 만들어낸 거지. 여기서는 질량은 사라진 거야. 대신에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죠? 그 다음 거꾸로 그러면 에너지로 질량을 만들 수 있나? 이것도 이제 실제 예시로 생성이라 에너지가 있는데 실제 현상 중에 이거 거꾸로 가는 거야. 감마선으로 전자와 양전자를 만들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증명을 하는 거지. 이 말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게 있다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 이제 여기서 원자 핵 같은 거를 표시하는 법, 표기법을 좀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만약에 X라는 미지의 원소를 넣어봐요. 우리가 혹시 원소 기호 모르는 사람은 없지? 이제 원소 기호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여기 각 사이드별로 써야 되는 그 전용 자리가 있어요. 누구 자리인지 하나씩 한번 배워볼게. 일단 여기 왼쪽 아래에는 뭘 적는 거냐면 원자의 개수를 적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소라고 쳐봐.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가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밑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원자 개수를 적어주는 겁니다. 오른쪽 위에는 뭘 적는 거냐면 입자의 전하량을 적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입자에서 전자가 빠져나가면 전하를 갖는 입자, 이온이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소 이온 보면은 전자가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는 전하량을 쓰는 자리예요. 그럼 이제 여기 두 개는 이제 중학교 때 안 쓰는 건데 일단 왼쪽 아래에는 뭘 적는 거냐면 원자 번호를 적어요. 알겠지? 그 왼쪽 아래 원자 번호를 적는데 사실 원자 번호가 뭘 뜻하는지 아시나요? 전자개수? 정확히는 원자 핵의 전하량을 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조금 달라요. 우리가 원자는 뭐를 원자라고 부르냐면 중성인 입자를 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리튬은 3번이니까 전자가 3개가 들어가잖아. 맞지? 이 리튬 원자를 쓸 때는 원소기호 이렇게 적고 원자 딸랑 한 개만 있으면 1이니까 생략해서 안 써도 되죠? 그치? 근데 원자는 중성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쓰는 거야. 그치? 근데 원자 핵의 전하량은 3이니까 여기다 3을 적는 거예요. 알겠지?
원자 번호는 그럼 어떻게 결정돼? 원자 핵의 전하량으로 결정되는 건데 여기서 또 이 원자 핵의 전하량은 뭐가 결정을 하냐면 이 원자 핵을 뜯어보면요. 원자 핵에는 그 이제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라는 친구가 존재를 하고요. 이 주변에 뭐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중성을 띠는 중성자라는 친구가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를 띱니다. 원자 핵 자체가. 이거 증명은 화원이 나와요. 예. 그치? 그럼 중성자의 역할은 뭐냐면 양성자가 플러스잖아. 그 우리가 똑같은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내어 당겨요. 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붙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야. 좀 덜 밀리게. 그래서 중성자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지? 뭐 중학교에서 나오긴 하죠. 알겠지? 어쨌든 그래서 그럼 양성자가 뭔데? 이 양성자가 전하량이 그냥 플러스 1이에요. 하나당. 그러니까 리튬의 경우 원자 핵의 양성자가 3개가 있으니까 원자 핵 전하량이 3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원자 번호를 매겨 놓은 거예요. 알겠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얘는 양성자 개수 이렇게 또 적을 수 있겠지. 왼쪽 아래는 저렇게 쓰는 겁니다. 다 똑같은 뜻이죠? 왼쪽 위는 뭘 적냐요? 우리가 이제 오늘 새로 배울 건데 질량수라는 거를 써줘요. 그럼 질량수는 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 원자 핵의 핵자의 개수를 우리가 질량수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 덩어리를 핵자라고 불러요.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를 핵자라고 불러요. 알겠지? 근데 이 핵자의 종류가 2가지밖에 없어. 양성자, 중성자. 그럼 뭐야? 질량수라는 거는 양성자, 중성자 가리지 않고 그냥 덩어리가 몇 개 있냐. 그래서 계산할 때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개수를 써주면 됩니다. 맞지? 그럼 얘 기준이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여기다 그냥 7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중성자 개수도 알아낼 수 있겠지? 어떻게? 7 빼기 3 하면 4개가 중성자 개수구나. 이렇게 찾는 거죠. 괜찮니?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주 나오는 거, 물리에 좀 자주 나오는 여러 가지 원자 핵들 좀 표시를 해보면 첫 번째는 수소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은 수소 원자고요. 그래서 1 이렇게 적어줍니다. 수소는 1번이니까 1. 근데 수소라는 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양성자 하나 딸랑 있는 거거든. 맞죠? 여기에 원자니까 전자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성이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괜찮지? 근데 수소 원자 핵이라고 되면은 전자를 빼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1에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물리에서 화학에서는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물리에서 이렇게까지 구분은 잘 안 해요. 왜냐면 물리에서 원자에 안 다르고 원자 핵만 다르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책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알겠지? 근데 물리에서 나오는 모든 친구들은 원자 핵만 좀 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수소긴 한데 좀 무거운 수소 해서 이름이 중수소입니다. 무거울 중자 써가지고 얘는 구조가 어떠냐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야. 그쵸? 그럼 얘는 원자로서 아이덴티티는 수소예요. 원자의 그 존엄성을 결정해주는 건 양성자 개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한 개니까 수소긴 수소야. 근데 무거운 수소 해서 중수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도 이제 원자 핵이라고 표시하고 싶으면 플러스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원래는 써주는 게 맞아. 원자 핵이면.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수소인데 3개짜리 수소. 그래서 중성자 2개에 양성자 하나 붙어 있어. 이런 경우는 삼중수소라고 이름 지어요. 이렇게요. 삼중수소 원자 핵 하면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수소긴 한데 살짝 다르잖아.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위 원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똑같은 원소긴 한데 질량만 살짝 다른 거 있잖아. 이런 거를 동위 원소다. 이렇게 불러요. 괜찮지?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거 뭐 있냐면 우리가 양성자 자체를 표시하기도 해요. 양성자는 그냥 양성자 하면 딸랑 있는 거. 일단 양성자는 P라고 많이 써요. 양성자가 영어로 프로톤이거든요. 그래서 P를 씁니다. 양성자 자체가 여기다 원래 양성자 개수 쓰는 거잖아. 1이지 뭐. 그렇지? 그 양성자 한 개만 딸랑 있으니까 질량수도 1이 되겠죠? 괜찮지? 그럼 중성자는 어떻게 쓰나요? 중성자는 이제 중성자 하나만 떨렁 있는 거지. 이 경우에는 중성자가 영어로 뉴트론이거든요. 양성자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버리지? 질량수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쓰면은 중성자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얘랑 이거랑 다른 게 뭐야 얘들아? 다른 게 없죠. 그래서 양성자 자체는 수소 원자 핵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해요. 알겠지? 수소 원자 핵 자체가 그냥 양성자야. 됐지?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전자도 표현하는 법 배워야 되는데 전자는요 보통 E라고 많이 씁니다. 일렉트론 해서. 그러면은 전자는 양성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 왼쪽 아래에 전하량을 쓰는 건데 원래는 원자 핵의 전하량을 쓰는 건데 이게 원자 핵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전자의 전하량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줍니다. 맞죠? 얘는 핵은 아니잖아. 핵이 없어요. 그래서 질량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제로면 전자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양전자, 아까 양전자라는 물질도 있다 그랬죠? 이거는 전자인데 플러스야. 플러스 1이야. 그렇죠? 근데 전자는 핵이 아니잖아. 질량수는 제로. 이러면 1, 0이면 양전자, 0, 1이면 중성자. 이렇게. 괜찮지?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들 위주로 좀 설명했습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헬륨까지도 이제 물리에서 많이 튀어나오니까 기억을 좀 하시면, 헬륨은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일단은, 이거 몇 번이더라? 2번이잖아요. 그치? 가장 기본적인 헬륨의 형태는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붙어 있는 형태가 기본적인 형태고요. 헬륨이 동위원소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헬륨인데 좀 덜 붙었어. 양성자 2개에 중성자 하나만 껴있는 형태. 이거 이제 3헬륨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훨씬 많아요. 이게 좀 더 안정적이거든. 얘는 좀 불안정해서 자주 존재하는데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질량 결손. 자, 질량 결손이 뭐냐면 일단은 핵 반응 후. 자, 요겁니다. 일단 핵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원자 핵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자 핵들 이렇게 2개가요 충돌을 해서 2개라고 하면 좀 그렇고 여기에 이렇게 네 친구가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가 팍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 헬륨이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4개가 합치면 이렇게 합쳐질 거 아니에요? 그치? 이렇게 핵끼리 부딪혀가지고 합쳐지거나 또는 분리되는 반응을 핵반응이라고 불러요. 원자 핵이어야 돼. 원자는 이렇게 안 돼. 원자 핵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질량이 줄어들어. 근데 여기서 질량이 줄어든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질량이랑 질량 수랑 똑같은 건가요? 완전 다른 거지. 그렇죠? 그럼 정확히 뭐가 다른데 질량 수는 핵자의 개수를 그냥 몇 개인지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질량은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양을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면 입자의 크기와 개수를 뜻하는 겁니다. 맞지? 자, 그러면은 이 질량 수는 안 줄어들어. 질량 수는요, 보존이 항상 되고요. 대신에 질량은 감소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개수 몇 개예요? 충돌 전에 개수 몇 개예요? 질량수 4개잖아. 맞지? 그럼 반응 후에도 4개. 질량수는 그대로란 말이야. 근데 질량이 줄어든다는 건 얘들이 조금씩 쪼만해진다. 양이 이제 줄어든다.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그림을 좀 더 친숙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질량수가 3개인데 개당 1kg여서 3kg였다고 쳐봐요. 하나당 1kg니까 3kg잖아. 그럼 지들끼리 핵반응 탁 해가지고 질량 결손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이렇게 좀 쪼그라든단 말이야. 그러면 질량수는 똑같이 3개. 근데 개당 0.5kg 감량을 했어. 그러면은 질량은 줄어드는 거잖아. 그쵸? 이때 이렇게 질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질량 결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줄어든 질량이 어디로 간? 질량 줄어서 뭐 할 건데? 우리 아까 아인슈타인이 했던 업적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질량과 에너지는 똑같다. 그래서 이 줄어든 질량은 어디로 갔냐면 에너지화 된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질량 계수 일어나면서 여기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알겠지? 이때 그럼 에너지 얼마나 나왔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아인슈타인 공식을 이용해서 질량 결손 때문에 발생한 에너지는 질량 변화량만큼 생기는 겁니다. 줄어든 질량만큼이 에너지화 된다. 이렇게요. 괜찮니?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핵 분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분열한다. 나눠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원자가 가벼운 원소로 나눠지는 현상을 핵분열이라 하고, 이 나눠지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가지고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가 이제 우라늄이 나오고요. 우라늄은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까 원자 번호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우라늄은 이제 대문자 U라고 쓰고 92번입니다. 원자 번호는. 그치? 그럼 질량수는? 사실 질량수는 기억 안 해도 돼. 왜냐면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게 92에 235짜리거든요. 근데 질량수는 아까 말했잖아. 동위원소가 엄청 많았잖아. 수소만 해도 동위원소가 3개예요. 얘는 얼마나 많겠어. 질량수는 어차피 바뀌어요. 그러니까 꼭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근데 원자 번호는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92번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괜찮겠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라늄이 핵분열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우라늄이 붙어요. 우라늄에 저속 중성자, 여기서 속도를 좀 느릿느릿하게 바꿔준 중성자 가지고 여기다 이제 쾅 하고 쏘는 거야. 충돌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중성자
3개가 나오고요. 우라늄이 이렇게 2가지로 보통 찢어져요.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책에는 크립톤하고 바륨으로 소개가 돼 있는데 이것도 항상 달라, 결과가. 크립톤이 나올 때도 있고 제논이라는 친구가 나올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뭐가 튀어나오는지는 몰라도 돼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중성자 3개가 나오는 거는 항상 이렇다 보니까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 알겠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때 쪼개지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질량 개순이 있었다 보니까 이만큼 에너지도 같이 뿌려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핵발전입니다. 우리 그 원전에서 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한 번에 엄청 많은 양이 한 번에 터지면은 그게 이제 폭탄이 됩니다. 핵폭탄. 알겠죠? 뭐 어쨌든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나요? 이런 문제는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요. 우라늄에다가 중성자 하나를 꽂으니까 여기에 뭐 크립톤, 바륨 나오고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구멍을 채우는 게 이제 문제로 보통 나요. 그럼 나머지는 다 채워져 있단 말이야. 바륨이 56번이고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36, 92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이제 이 네모에 뭐가 들어가니?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채우는 걸까? 보통 질량수 보존이랑 전하량, 원자핵의 전하량 이거 2개가 보존이 되거든요. 그럼 이 2개를 이용해서 빈칸을 채우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밑에 몇 개예요, 총? 92개잖아요. 그렇지? 맞죠? 그럼 반응이 다 끝난 다음에도 92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92개 맞아? 더하면 딱 92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 0짜리 있잖아. 0짜리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 근데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중성자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 했죠? 아, 핵분열이니까 중성자 나왔겠네. 근데 3개 나왔겠네.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질량수 보존되나 체크해 봅시다. 질량수 총 몇이에요? 236이잖아. 맞지? 그럼 반응이 끝난 다음에도 236이 되면 돼. 여기 92고 92에 네모 더랑 일자리가 3개 있으니까 3개. 그럼 네모를 채울 수 있겠죠? 네모 몇 나오는데? 141인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채우는 문제밖에 안 나와요. 간단하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질량 결순에 의한 에너지 이만큼이 같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핵분열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좀 가볼 건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친구들은 고속 중성자로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3개가 나왔잖아. 핵분열이 왜 위험한 거냐면 여기서 또 그 다음 우라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우라늄들이 각각 또 핵분열하면은 또 중성자가 3개씩 갈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한 번 겪을 때마다 3배씩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점점 그럼 에너지는 계속 쌓일 거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현상을 연쇄 반응이라고 불러요. 3배씩 커지니까 연쇄 반응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걸 연쇄 반응이라 불러. 근데 이 연쇄 반응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서 이대로 가면은 핵분열 못 해요. 왜? 분열을 시키려면 고속이 아니고 저속 중성자가 필요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고속 중성자를 저속으로 바꿔주는
감속제가 필요합니다. 얘의 역할은 고속 중성자를 저속으로 바꿔주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물과 흑연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엽적인 거니까 그냥 기억만 하시면 돼. 두 번째는 이게 계속 3배씩 늘어나면은 위험해, 안 위험해? 엄청 위험하잖아. 그래서 그걸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어봉이라고 부르거든요. 제어봉. 이 제어봉이 하는 일이 뭐냐면 중성자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조절한다는 게 어떤 뜻이겠어? 여기서 이렇게 몇 개 흡수해버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는 거지. 알겠지? 이런 역할은 누가 하냐? 2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붕소랑 카드뮴을 제어봉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핵융합은 이거 하고 놀아. 가벼운 원소가 무거운 원소로 합쳐지는 현상을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 이 핵반응 시킬 때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 핵 분열이 어려울까? 핵융합이 어려울까? 융합이 훨씬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아까 잠깐 설명했었어. 우리가 원자 핵끼리 부딪히게 하는 거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이 원자 핵끼리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전기력을 받아요. 그치? 근데 이 전기력이라는 힘이 엄청 강력한 힘이에요. 중력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 그쵸? 얘네들을 합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이 전기력보다 더 센 힘으로 눌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합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핵융합은 아무 데서나 일어나지 않고요. 고온, 고압 환경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곳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양 내부에서 이런 핵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은 태양 내부 정도가 있습니다. 지구 안에서는 이제 자연적으로는 힘들고 이제 그래서 엄청난 환경을 억지로 만드는 핵융합로 정도에서 가능합니다. 알겠죠? 괜찮니? 그러니까 이제 밀어내는 힘 때문에 쉽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태양 내부에서는 어떤 핵융합이 나오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수소 4개로 헬륨 하나가 나와요. 이때 추가로 에너지가 나와. 근데 이러면은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 지금 보면은 전하량 몇이야? 4죠. 근데 여기는 2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황하지 말고 마이너스 1짜리 있으면 되죠. 마이너스 1짜리 2개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질량수는 보존되나요? 질량수 4개. 여기는 그냥 4개잖아. 맞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면서 0인 거 있나? 예, 전자.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괜찮지? 실제로 양성자랑 중성자는 서로 교환이 가능해요.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수 있고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수 있다. 그 과정이 이제 생략한 건데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어쨌든 그래서 보통 태양 내부에서는 이렇게 수소 원자 핵으로 헬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에너지, 이 에너지는 질량 결손으로 만들어진 에너지겠죠? 이게 햇빛의 근원이에요. 얘가 햇빛입니다. 됐지? 그 다음 핵융합로에서는 어떠냐? 태양이 뜨거울까? 핵융합로가 뜨거울까? 당연히 태양이 뜨겁겠죠?
그래서 핵융합로에서는 생수소를 헬륨으로 만드는 데는 좀 모자라, 힘이.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삼중수소랑 중수소를 합쳐가지고 헬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개수 맞추면 밑에는 1 더하기 1은 2 맞잖아. 여기는 5인데 여기 4로 줄어들었잖아. 당황하지 말고 그냥 0, 1짜리 하나, 중성자 하나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 나오는 거지. 에너지 얘가 세겠어, 얘가 세겠어? 이게 훨씬 세겠죠. 괜찮지? 얘랑 얘를 한번 비교해볼까? 요거. 핵 분열에 의한 에너지가 많을까? 핵 융합에 의한 에너지가 많을까? 핵 융합이 훨씬 많습니다. 하기 어려운 만큼 보상도 큰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자. 책에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태양에서 핵융합하면 나온 에너지가 26메가 일렉트론 볼트래잖아. 참고로 이 대문자 M은 메가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일렉트론 볼트는 이것도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라는 건 뜻이 뭐냐면 전자 한 개가 1볼트의 전압을 받을 때 받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뭐 어쨌든 에너지의 단위라는 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맞아. 메가. 메가는 10의 6제곱이라는 뜻입니다. 킬로랑 똑같은 거야. 킬로는 10의 3제곱짜리죠. 킬로 윗단계가 메가예요. 우리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그거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그 위에 기가도 있어. 기가바이트 할 때 10의 9제곱. 그 위에가 테라고. 10의 3승씩 차이 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핵 융합할 때 26메가 일렉트론 볼트잖아. 근데 핵 분열은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네요. 누가 큰 거야? 이렇게만 보면은 200이 큰 거잖아. 근데 핵융합이 크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앞에 핵자당 에너지를 붙이면 돼요. 이 핵융합은 어디였어? 이 질량수 4개짜리로 26메가 일렉트론 볼트 뽑는 거잖아요. 근데 핵 분열은 236개 가지고 200 뽑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저 수소를 236개 준비하면 훨씬 많겠지.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마무리.